최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체크포인트로 오후장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한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이슈는요. 바로 배터리 관련한 소식이에요. 체크포인트 2차 전지는 고점인가? 네. 체인지지세요? 네, 바로 이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소재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오늘 하루 빠진 거는 아직 많이 안 빠진 것 같기도 하지만 추세가 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좀 빠지기 시작해서 네. 오늘 두 번째 빠지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있을 것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고점인가라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게 왜 오늘 하락이 나온 것이고 그랬더니 결론은 정말 고점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고점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2차전지가 오늘 왜 빠지는가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2차전지 업종은 리스크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고점이다 이런 보고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투심이 좀 불안했겠죠. 근데 이 업종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 보고서가 왜 그 내용을 좀 봤더니 9월 달 이후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2%밖에 안 올랐는데 한국은 28% 올랐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섹터의 이 종목의 어떤 그 적정 평가를 구할 때 PER이라는 걸 쓰죠. 퍼를 쓰게 되는데 지금 한국의 양극재 기업들은 퍼가 66배고 중국은 뭐 30 몇 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 양극재 기업들 많이 올라간 거고 이런 부분이 사실 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엄청난 수요에 의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에는 이제 이 LFP, 이 인산철을 이용한 이 배터리를 만들다 보니까는 사실 이 양극재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고 특히나 지금 중국 대비해서 고평가다. 그거는 지금 중국의 33배라고 한 것을 전체 평균을 말한 것 같은데 중국의 CATL은 퍼가 80배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올라온 양극재가 지금 60배 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절대 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 고평가되는 게 아닌데 중국은 평균을 내버린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올라온 것들만 치다 보니까는 뭐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비교 우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많이 틀린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면서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좀 틀린 거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절대 중국의 이 가장 잘 나가는 CATL이 80배가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평가가 고평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테슬라 배터리가 이제 그 LFP로 그러니까는 리튬 인산철을 그걸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하이니켈이라고 해서요. 가격이 좀 비싼 대신에 성능이 좋은 그런 배터리 만들고 중국의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격은 싸지만 성능도 안 좋습니다. 추운 데서도 잘 견디지도 못하고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 이 차량을 좀 싸게 만들기 위해서 LFP로 전량 교체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실적 발표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주 몇 개 좀 올라가고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빠진 건데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량 투자를 통해서 가격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야 비쌀 수밖에 없지만은 결국은 2년, 3년 뒤에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LFP를 선택하는 이유가 가격밖에 없어요.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를 보시면 똑같은 테슬라인데 LFP로 만든 게 있고 우리나라 양극재로 만든 게 있어요.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양극재로 만든 테슬라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능이 좋은 걸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이럴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다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 NC 계열 성능 좋지만 비싸고 LFP는 저렴한 건데 요거 하나 때문에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은 없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 그 CATL이 만드는 LFP 배터리 지금 삼성 SL 제외하고는 SK이노베이션하고 LG하고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이유가 하락 이유였는데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2차 전지 관련주 소재주들의 경우에는 항상 그래요. 고점 논란이 따라가는데 네. 그래도 이만한 성장을 보여준 섹터가 없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인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고밸류인 걸 알면서도 사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쯤에도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고점이라고 그랬었고 네. 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서워했었는데 그 한 달 동안도 꽤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더 많이 올라간다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못 올라간 기업도 꽤 많이 있고 특히나 지금 이 LFP 관련해서도 오히려 좀 수혜를 볼 2차 전지 소재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잠시 뒤에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침침하고 재미가 없긴 해요. 네. 그런데 이럴 때도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현덕이 덕분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두 가지 종목 남해화학과 SM라이프 디자인이 나이스 타이밍에 매수가 네. 됐어요. 남해학도 제가 이제 좀 무거운 종목이지만 네. 무거운 종목이 더 잘 간다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어제만 20% 넘게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남해화학의 목표가를 제가 15,000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갔던 게 14,100원이고 현재 13,250원 움직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5,000원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거를 이제 11,000원대 말씀드렸기 때문에 15,000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거의 뭐 30-40% 수익 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이 국내 비료 1등 기업인데요. 캐나다의 전 세계 비료 1등 기업은 70%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남해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그만큼 오르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어떤 이 비료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적재되어 있는 비료도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고 그래요. 뭐 새로운 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사실상 이 제한시킴으로써 이 중국 안에서만 유통시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특히나 인산염 같은 경우는 내년 6월까지 이 금지시킨다고 하니까는 비료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비료 1등이 남해화학도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남북 경협조로도 묶여 있죠. 인도적 지원 얘기 나오면 또 가장 먼저 올라갈 게 바로 비료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남해화학도 계속해서 보유 관점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그다음에 이제 SN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 제가 콘텐츠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어제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좀 급등이 나오다 말았습니다. 오늘 이제 SM 관련 이 M&A 이야기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인수가 됐다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결정된 게 없다 그러고 다시 빠졌는데 일단은 좀 이 SN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컨텐츠보다는 좀 SM 관련 이 인수 관련돼서 좀 급등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보면서 좀 대응하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HRS 원전을 제가 뭐 정말 많이 강조를 했고 지금도 이제 우리도 탈원전이었지만은 원전으로 좀 바뀌는 중이고 유럽이 영국과 프랑스가 바뀌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선언했고요. 영국도 거의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공식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내일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HRS가 어제도 또 급등했었고 지금도 올라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까지 원전 모멘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지금 제가 매수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지금 뭐 30% 넘었습니다. 네. 시장에서 좀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런 수익 가져갈 수가 있는데 오늘도 제가 볼 때 그런 좋은 기회거든요. 오늘도 딱 두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새로운 종목 소개해 드리겠고요. 어제 저 없을 때 치킨 이벤트 하셨어요? 어제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창진 아나운서가 사비로 쓰고 네. 갔다고 하는데 아니죠? 안 한 것 같은데. 아유, 우리 또 유튜브 네. 채팅방에서 시청자분들이 저를 이렇게 놀리시네요. 하지만 오늘 시장도 좀 꿀꿀하고 분위기 전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이 많으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에서 치킨 이벤트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한 종목, 첫 번째 종목에서 가볼까요?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좀 어려운 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조금 쉬운 것 같고요. 쉬워요. 두 번째로 갈까요? 두 번째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응원글로 갈까요? 응원글로 가죠. 네. 네, 응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우리 최현덕 매니저를 춤추게 해주세요. 응원글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네. 세배 폭등 마그네슘이라고 주셨어요. 요새 원자재가 한번 올라갔다 하면 마그네슘도 올랐어요? 세네 배 그냥 폭등해 버립니다. 네. 이 마그네슘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 합금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는 마그네슘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마그네슘을 거의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지금 그 생산을 맡고 있다 보니까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걸 또 당장 풀 생각이 없다 보니까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뉴스 하나를 좀 보도록 하죠. 중국이 세계 마그네슘의 8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이 이 생산을 막으니까는 마그네슘 값이 3배가 폭등했다는 거죠. 그래프하고 나오고 있고 실제로 알루미늄 합금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나오죠. 근데 알루미늄 합금뿐만이 아니라 뭐 철강, 금속 또 뭐 이 IT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금속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어떤 탄소 배출을 안 하겠다고 해서 막고 있다 보니까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마그네슘을 생산하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기업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중국이 전력난으로 재련소를 가동 중단하다 보니까는 뭐 알루미늄, 마그네슘 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 마그네슘 가격이 3배 폭등하고 있는 거고요. 유럽이 마그네슘의 95%를 어디서 공급받냐면 중국에서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 중단하니까는 유럽은 그 95%를 다 중국에서 받고 있었는데 그걸 전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 중국의 마그네슘 인got 공장 가동률이 50%밖에 지금 안 된답니다. 이것도 지금 그 재련소 중에 35곳에 폐쇄 명령을 내려서 그나마 문 연 곳도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니까는 가격이 올라간다. 이 다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8월 달에 톤당 2만 위안이었는데 지난달 말에 톤당 6만 3천 원, 3배가 넘게 뛴 거죠. 지금은 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마그네슘을 생산하는 또는 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가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뭐 보여지는데 그 관련주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 가격도 3배나 폭등했다. 정말 안 오른 원자재 가격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도 올라야겠죠. 당연히 그 관련주니까. 네.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은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 마그네슘 관련주 중에서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 뭐 실제로 만드는 기업도 있는데 이 포스코 엠텍이 실제로 이 철강 제품을 포장하고 그런 그 일을 하는데 이 마그네슘 공장 등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은 마그네슘 대량 공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업들은 마그네슘이 뭐 3배 폭등하고 4배 폭등해서 비싸게 주고 사야 되거나 아니 못 쓰는데 지금 포스코 엔텍 같은 경우는 실제 위탁 운영하고 있으니까는 그거와는 이제 살짝 좀 더 유리한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위에도 포스코가 이제 예전에 그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서 이 리튬 호수를 샀었는데 인수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보다도 가격이 6배가 올라서 리튬 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리튬 호수의 가치가 35조 원까지 갔다는 얘기가 몇 개월 전에 있었거든요. 그때 최대 수혜주가 바로 포스코 엠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지금 주가는 좀 조정하고 좀 많이 나온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재료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가 이제 리튬 추출 상용화 사업에 본격 추진한다고 하죠. 실제로 이제 리튬 추출 그 기술 검증을 마치고 상용화 사업하는데 본격적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에 수혜 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 마그네슘 그 공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마그네슘 폭등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원자재 관련주들만 급등한 것 치고는 아직까지 올라간 게 거의 없습니다. 주가를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상당 기간 좀 쉬었거든요. 요 당시에 급등했을 때가 이제 그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가 이제 35조 가치가 있다. 그때 올랐던 거고 쭉 쉬어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가격이 3배 급등한 것 치고는 아직 주가는 많이 안 올라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일단 주가는 저는 9,500원까지는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 9,5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손절가는 7,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입니다. 목표 주가 9,500원, 손절가 7,5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네. 마그네슘 가격 폭등과 함께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글 올려주고 계신데요. 네. 이 현덕의 덕분에를 넷플릭스로 보내자라는 분도 있었어요. 가면 좋겠다. 좋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안 가겠죠? 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 이야기해 볼게요. 네. 공모 가격 상승의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상장했나 봐요? 상장을 하고 네. 오늘 내일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청약을 받아요. 네. 공모 가격이 상담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2차전지도 빠지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주거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좀 보시면 이제 엔캠이라는 이야기, 그 엔캠이라는 그 종목의 이야기인데 다음 달에 상장을 하는 전액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안에 나오는 잠깐 이걸 좀 보게 되면은 오늘하고 이제 오늘 내일 일반 청약이 있고요. 그러니까 청약하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요거 뭐 좀 돈 있는 분들은 청약하세요. 이 대신증권이나 이 신한증권 쓰시는 분들 바로 할 수가 있는 건데 공모가가 이제 42,000원인데요. 보통 공모가 이제 하단하고 상단이 있습니다. 근데 상단이 35,000원이었는데
이 공모가가 35,000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서로 물량을 가져가기 위해서 더욱더 비싸게 써낸 겁니다. 그만큼 뭐 엄청나다라는 건데 이 경쟁률의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은 기간 경쟁률이 2,000대 1 나왔거든요. 2,000대 1이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 상장할 때도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의 이 수요측이 1,500대 1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엔캠이 2,000대 1이 나오면서 공모가 상당보다도 20%가 더 높게 측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기간의 어떤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기간 1,721곳이 기관이 참여하면서 보통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의무 보유 기간을 청약을 하게 되는데 보통 내가 뭐 1개월은 갖고 있겠다, 3개월은 갖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 의무 보유를 청약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물량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의무 보유 확약이 64%가 나왔는데 확약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물량을 주기 때문에 80%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80%를 못 판다는 이야기, 20%밖에 못 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상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상장 직후 시가총액이 6,350억인데 이게 공모가 기준이거든요. 이 공모가도 35,000원이 아니라 42,000원 올라간 거고 여기서 아마 이제 지금 뭐 확약까지 뭐 80%가 된다고 한다면은 상장하자마자 유통 가능한 물량이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봤을 때 여기서 따상이 나온다면은 시가총액이 바로 1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신규 상장하면서 이 따상이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엔캠은 제가 볼 때는 뭐 내일까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청약하실 분들은 좀 청약을 하시면 좀 수익화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량은 뭐 많이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요 관련주를 오늘 저는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 오늘 그동안 잘 갔던 종목이 좀 하락이 나와서 네. 이제는 이쪽 섹터를 보지 말아야 될까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그쵸.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그 안에서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자, 오늘은 솔브레인 홀딩스인데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이 양극재 기업이에요. 네. 근데 요거는 양극재가 아니라 이 전해액 기업인데 실제 전해액 기업은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었고 맞아요. 그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이 원가는 많이 올랐었는데 이거를 판가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3분기부터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나왔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 전해액 생산 기업인데 이거를 솔브레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전해액이지? 이거 반도체 소재 기업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신데 솔브레인 홀딩스의 자회 솔브레인이 있죠. 솔브레인이 반도체 소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솔브레인은 국내 설비에 국한되어 있는 거고요. 이 솔브레인 홀딩스가 해외에 있는 이 전해액 기업들의 지분을 다 갖고 있어요. 대량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들이 지금 해외에서 전해액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솔브레인은 국내에 다 설비 갖고 있고 반도체 소재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해외에 이 전해액을 생산하는 그 기업들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브레인은 반도체 소재, 솔브레인 홀딩스는 전해액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해액 생산 캐파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양극재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하는 완성차 기업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는 전해액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전해액 캐파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원가도 많이 올라갔지만은 실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원가를 바로 판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업이라서 그동안 못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3분기부터 그게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많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지만은 이 종목도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크게 보시면 한번 기업 분할되고 나서 쭉 빠져 있거든요. 길게 좀 보시면은 기업 분할되고 나서 주가는 바닥에 있죠. 바닥에서 인제 올라가는 모습이고 최근에 보시면은 43,000원 그 2-3,000원 라인이 좀 중요한 저항선이었는데 거기를 좀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는 굉장히 좀 쉽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55,0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1,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가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목표 주가 55,000원, 손절가 41,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최근에 남해화학으로 또 수익을 내셨다고 네. 감사드리다라고 글도 올려주셨고요. 아이비님은 낮이나 밤이나 요즘 최현덕 대표님 나오는 방송과 유튜브 강의 듣고 공부해서 많은 도움 되었다. 요즘 바쁘시나 봐요. 이분 드려야겠는데요. 근데 이분 아니에요. 말고도 또 네. 있어요. 삼행시를 해주셨거든요. 네.
최현덕으로 네. 한번 운을 띄워주세요. 최고의 재료로 현명하게 주식 추천해 주셔서 현명하게 주식 추천해 주셔서 덕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해요. 들리세요? 네. 잘못 읽었네요. 최고의 재료로 현명하게 주식 추천해 주셔서 덕후가 될 수밖에 없는 최현덕 매니저님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비밀번호를 0220으로 바꿨대요. 저희 방에요? 아니요. 금고 비밀번호를. 020. 왜 그러게요? 왜죠? 현덕이 덕분에 시작 시간. 2시 20분. 다 들어야겠는데요? 그래서 너무나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현덕이 덕분에 시간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오늘 장월님께 저희가 치킨 교환권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9시 20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저녁에 좀 오늘 하고 있는데 2차전지 지금 오늘도 어쨌든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드릴 거고 제가 최근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정보들 보시면은 급등할 정보도 꽤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또 이야기 드릴 거니까 9시 20분에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거나 엠비행홀드 홈페이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항상 목표가 말고 손절가도 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